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인류의 역사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세계 문명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이런 인쇄술 역사의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팔만대장경이 있었습니다. 1251년 10월 11일 팔만대장경이 완성됐는데요. 팔만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1236년 국가 주도하에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보편적인 문화로 향유되던 중세 동아시아에서 대장경의 조성은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기술을 상징했는데요. 제가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조대장경의 경판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있었는데 네. 고려가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든 게 바로 그 초조대장경이거든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 때 남김없이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을 잃은 고려는 불타버린 대장경판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제작에 들어간 거군요. 네. 그런데 팔만대장경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새긴 대장경 경판의 수가 8만여 판이 넘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8만 장이 넘어서. 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한역 경전 총 1496부 6568권을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함에서 동함까지 총 639함에 분류, 수록했는데요. 내용상 730년에 작성된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경전과 그 이후에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및 동아시아 승려들이 찬술한 불교 문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은 약 81,258매에 이르렀으며 한 면에 약 23행, 14글자씩 새겼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목재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습기에 뒤틀리거나 썩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돼 있던 건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3, 40년 된 옹이가 없는 나무를 선택을 했고 총 10여 종의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다가 소금물에 삶고 건조하고 글자를 새기고 오칠도 하고 정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고려 문화의 정수인 팔만대장경은 그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1995년 국보 제52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2007년에는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6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팝의 황제, 대중문화의 아이콘 마이클 잭슨. 1996년 10월 11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의 첫 내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당시 대형 화면 속에 타임머신이 폭음과 함께 나왔고 그는 이 공연에서 우주인 복장으로 소형 로켓을 타고 등장했는데요. 4만여 관중의 환성을 받았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자, 마이클 잭슨 하면 또 이게 빌리 제인 이거 모르세요? 와, 알죠. 이 문워크도 알아요. 그렇죠. 싹싹. 이 문워크와 빌리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 공연표 일반석이 12만 원이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1996년이니까 굉장히 금액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은 말로만 전해 듣던 최고의 쇼를 눈으로 확인시켜준 초대형 콘서트였습니다. 당시 이 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라기보다 음악, 춤, 드라마, 비디오 아트, 조명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연출한 종합예술이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당시 공연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걸어온 노래 인생과 환경보호, 반전 등 메시지들을 담아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SF 영화 보는 같은 느낌도 들고 전쟁 영화 보는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번엔 1976년으로 가볼까요? 1976년 10월 11일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충리 서북쪽 2km 바다 밑에서 중국 송 원시대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물은 도자기, 동전, 선체, 금속기 등이었는데요. 이외에 발견된 것 중 물건의 품목을 적은 목간 수백 점과 목선도 있었습니다. 목건은 유물의 연대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 유물이 발견된 건가요? 네, 유물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76년 1월 9일인데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던 중에 그물에서 이 청자병 6점이 딸려 올라온 거예요. 유물을 신고했는데 이후에 46km 떨어진 도덕도 앞바다에서 송나라, 원나라 시대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당시 발견된 신안 해저 유물은 14세기 중국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유물의 발견은 당시 활발했던 동아시아의 교역과 경제 활동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양된 도자기들은 중국 도자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연구조사 후 유물들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관 및 전시됐고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5년에는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가 사망했습니다. 아, 파브르 하면 파브르의 곤충기 책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권장 도서였거든요. 네, 맞아요. 파브르는 1855년 노래기 벌의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르키앙 박물관장이 됐습니다. 1878년 마지막 거처인 세리냥의 아르마스로 이사했고 파브르의 곤충기를 출판했죠. 또 1999년에는 99 서울 NGO 세계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을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원수, 주한 외국공관 대사, 유엔과 국제 NGO 대표 등 세계 각국에서 4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5일 동안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